자, 이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이제 한꺼번에 이제 설명을 할게요. 왜냐하면 그 둘의 어디에 쓰이는지 구분법을 알아야 되니까 같이 설명을 할게요. 근데 그 전에 먼저 하나 좀 알고 갑시다. 어떤 거냐면, 자, 우리가 삼각비 할 때, 이제 A, B, C 이래 있고, 자, 요거 바꿉시다. 또 A를 놓고 여기를 B로 둡시다. 그럼 이제 마주보는 요 각은 이제 대문자로 씁니다. 그죠? 여기 C, B. 자, 보통 삼각형 쓸 때 각은 대문자, 이제 변은 소문자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쓸 때 이렇게 마주보게 씁니다. 마주보게. 이렇게 써야지 이제 각이 맞아요. 자, 일단 요래 놓을 때 우리 이런 거 했죠. 삼각비입니다. 삼각비. 어려운 거 아니고. 사인 A 그러면 그죠? 사인 A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C분의 A. 자, 그리고 코사인 A 그러면 그죠? 이제 C분의 B. 그럼 탄젠트 A 그러면 그죠? B분의 A. 그죠? 이제 코사인은 이렇게 하고 이제 탄젠트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읽었죠, 그죠? 자, 이게 삼각비인데 자, 여기서 봅시다. C를 이렇게 넘기면 자, A는 C 사인 A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B는 C 코사인 A.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A는 B 탄젠트 A. 자, 이제 요거 이제 분모를 옆으로 넘긴 것 뿐입니다. 근데, 자, 여기서 요 뒷부분 있죠? 자, 실제로는 이거에 익숙해져야 돼요. 이 식에. 그래야지 우리가 어떤 사인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도형에 응용해서 풀 때 쉽게 조금 다가갈 수 있어요. 별 차이 안 나는 거죠. 뭐 이거 넘긴 것 뿐인데 왜 그러냐 싶은데 이게 좀 다릅니다. 느낌이. 그러니까 여기서 A를 표현할 때 그죠? A를 표현할 때 C 사인 A구나. 바로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 또는 B 탄젠트 A구나.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 이게 좀 중요합니다. 이게 이렇게 느낌을 바로 가지는 게. 그래서 여기에 익숙해져야지 이제 어떻게 보면 삼각함수 초보 딱지를 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익히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익숙해져야 됩니다. 요거 팁입니다. 중요한 팁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여기가 익숙해져야 돼요. 이걸 이제 바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B를 딱 보는 순간 얘는 C 코사인 A네 이렇게 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연습이 필요하겠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하는데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피타고라스의 연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도형을 풀 때 우리가 삼각형을 풀 때 보통 이제 피타고라스를 쓰는데 거기서 이제 조금 더 공식이 세련되어서 이제 진일보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쓰는데 자, 사인 법칙은 어떤 거냐면 외접원이 있고 그죠? 외접원이 있고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똑같이 쓰면 됩니다. 뭐 여기 뭐 B, A, C 있고 그죠? 여기 이제 B고 여기는 C고 여기는 A 이래 되겠죠. 자, 사인 법칙의 공식은 뭐냐면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와 같고 그리고 또 사인 C분의 C와 같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이 원의 반지름 이 원의 반지름 요거 이제 뭐 라지 R 이렇게 둔다면 얘가 2R이다 요겁니다. 요거. 자, 이거는 뭐 어렵지 않게 간단하게 증명됩니다. 이게 사인 법칙입니다. 이게 사인 법칙.
우리가 이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두 개를 배울 건데 이제 첫 번째 외울 거예요. 사인 법칙. 자, 어떻게 증명되냐면 여기서 여기는 이제 반지름이 표시되어 갖고 좀 헷갈리는데 다시 한번 그림을 살짝 한번 그려볼게요. 똑같은 그림을 밑에 하나 더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렸을 때 자, 여기서 중심을 지나는 삼각형을 이렇게 한번 그려봅니다. 중심을 지나는 삼각형을. 그러면 우리 예전에 배운 원주각 있죠? 같은 홀을 가지면 이 원주의 각은 같다. 그러니까 이 각도 B각입니다. B각. 그러니까 각의 크기가 같은 겁니다. 지금. 알겠죠? 그죠? 자, 그러면 봅시다. 여기서 사인 B는 자, 여기 중심을 지나니까 그죠? 여기가 90도 됩니다. 원주각이. 원주각, 중심각 180도. 원주각은 중심각의 반 이런 거 알죠? 그죠? 네, 그래서 원의 지름을 지나는 삼각형은 여기가 항상 90도 됩니다. 많이 봐왔던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사인 B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럼 얘가 A에서 B까지가 지름이지 않습니까? 그럼 얘가 이제 2R 이렇게 돼요. 2R. 그 다음에 이 부분은 A에서 C. 자, 요 마주 보는 거죠. B하고 마주 보는 거 B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2R은 사인 B분의 B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각 B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A에도 해당되고 C에도 해당돼요. 그래서 이제 2R은 사인 B분의 B가 그죠? 나머지에도 이제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처럼 2R은 사인 B분의 B 그 나머지 각도 뭐 사인 C분의 C 다 적용됩니다. 요거 돌려가면서 하면 알겠죠? 자, 이렇게 이제 사인 법칙 나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나오는 거 알고 자, 요거 외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코사인 법칙 해볼게요. 자, 코사인 법칙은 먼저 요거 한번 코사인 법칙 하기 전에 자, 한번 봅시다. 코사인 법칙 하기 전에 이제 삼각형을 하나 그리고요. 또 한번 써봅시다. B, A, C. 자, 그리고 요 삼각형에서 요렇게 수직을 내려봅시다. 수직을 내려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주보는 이쪽은 B가 되고요. 여기는 이제 A가 되고, 여기는 C가 되는데, 자, 보면 여기서 이 B의 길이는, 요거를 뭐 XY로 한번 더 볼까요? XY로. 요 B의 길이는 X 플러스 Y입니다. 그죠? B의 길이는 X 플러스 Y인데, 자, X를 바로 읽어봅시다. 뭡니까? C 코사인 A입니다. 그죠? C 코사인 A. 그 다음 여기서 Y 값은 A 코사인 C가 돼요. A 코사인 C 이렇게 됩니다. 쉽죠, 그죠? 자, 그러면 요 형태대로 하면요 다른 것도 나와요. 그럼 여기 문제 만약에 이제 얘를 A 이래 두면요 이제 B는 CA니까 뭐 A는 뭐 BC 이래 되겠죠. 자, 그 다음에 CA 이게 서로 바뀌니까 B는 얘는 코사인 C 그죠? 얘는 코사인 B 그러니까 서로 나머지끼리 이렇게 A는 각 C하고 그죠? C는 각 A하고 서로 반대편으로 물렸으니까 다른 것들도 이렇게 대리란 걸 우리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죠? C는 그러면 AB가 되고 그죠? 그럼 얘는 이제 코사인 B 얘는 이제 코사인 A. 자, 이거 하나는 여기서 이제 금방 나왔죠, 그죠? 그대로 읽으면 되니까, 그죠? B는 X 더하기 Y다. X는 C 코사인 A. Y는 A 코사인 C. 이렇게 되니까 이제 나머지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것들을 좀 제곱을 해요. 각각을 제곱을 해서, 자, 요건 좀 복잡한데, 그럼 적절히 요거는 이제 생략할게요. 적절히 이제 묶으면 어떤 모양이 나오냐 하면은, 이제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라는 식이 유도가 됩니다. 유도가. 물론 이 유도 과정은 이 식에서 유도해도 되고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개념원리 책에는 좀 다르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죠? 뭐 어떤 식으로도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이 식을 일러주는 이유는, 자,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한테 얘기해 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 식 있죠? 자, 이 식은 외우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정도는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외우지 않더라도 말이죠. 알겠죠? 자, 하여튼 여기서 이제 요렇게 나옵니다. 자, 요거를 지금 여기서 이제 코사인 법칙 이렇게 부릅니다. 요게 이제 코사인 법칙이에요. 여러분들이 외울 거. 두 번째. 원래 예전에는 이 위에 거를 코사인 제1법칙, 여기를 이제 코사인 제2법칙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위에 거는 공식으로 취급 안 하고 얘를 그냥 코사인 법칙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얘도 있잖아요. 문자를 바꿔가면서 그대로 다 적용됩니다. 이렇게 b제곱 붙으면 이제 a제곱 c제곱 마이너스 2ac 코사인 b 이렇게 됩니다. 그럼 c제곱 쓰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이제 하나가 되면 이제 나머지는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외워야 됩니다. 꼭 외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같이 보면 이쪽이 코사인 법칙이고요. 이쪽이 코사인 법칙. 얘가 이제 잘못했죠. 요 위에가 잘못했죠. 요 위에가 사인 법칙. 그리고 요 밑에가 이제 코사인 법칙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지금 이제 삼각형에 응용해서 써야 되는데 언제 써야 되느냐? 자, 요거 이제 같이 좀 보이게 살짝 접을게요. 이렇게 접을게요. 자, 보면 사인 법칙,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법칙 두 개 외워서 쓰는데 어떻게 구분해서 쓰느냐면, 자, 이거는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그 합동 조건 또는 뭐 삼각형 결정 조건 있죠. 그게 어떤 거냐면 SSS 여러분들이 기억날 겁니다. 그죠? SAS, ASA. 자, 이게 이제 삼각형 결정 조건이기도 하고 합동 조건이기도 해요. 그죠?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삼각형 중에서 삼각형은 자, 보면 삼각형은 결국은 각 3개랑 변 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거 이제 삼각형의 6요소 그럽니다. 각 3개, 이제 변 3개.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삼각형 문제는 어떤 거냐면 이 6개 중에서 3개를 주고, 보통 3개를 주고 나머지 3개를 찾으라. 이게 이제 삼각형 문제예요. 이 중에서 각 3개, 변 3개 중에 이 중에 3개를 주고 그리고 나머지 3개를 찾아라.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런 거죠. SSS 그러면 변을 3개 준 겁니다. 그럼 이걸 갖고 나머지 삼각형이 결정되니까 나머지 각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SAS는 이제 변 2개랑 각 하나를 주는 건데 그 각도 중간에 끼인 각을 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3개 준 거죠. 이 3개를 갖고 나머지 변 1개랑 각 2개를 찾을 수 있다. 이제 결국은 이런 말입니다. 이게 삼각형이 이제 이 3개로 삼각형이 결정되니까, 그죠? 이 3개를 알면 나머지 3개를 알 수 있다. 이제 결론은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아요. 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도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자, 그럼 사인 법칙은, 자, 얘는 이제 조금 특이한 게 이제 이게 서로 이렇게 변하고, 그죠? 각하고 이제 마주보게 돼 있는데, 사인 법칙을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요렇게 마주보는 한 쌍이 주어져야지만 사인 법칙을 쓸 수 있어요. 마주보는 한 쌍이. 즉, 요 하나의 값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변 A가 주어지면 각 A가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인 법칙을 쓸 수 있습니다. 응? 마주보는 한 쌍이 나오면 사인 법칙을 쓰는 거예요. 또는 여기에 삼각형의 이제 외접원,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반지름이 만약에 문제에 나오면, 그럼 이제 또 사인 법칙 쓰는 겁니다. 요거 두 개입니다. 요거는 이제 반지름 나오면 이제 어떻게 보면 요 공식을 외우고 있으면 이게 사인 법칙을 알 수 있고, 구분하는 법은 이거예요. 마주보는 한 쌍이 주어지면 사인 법칙이다. 그럼 나머지는 이제 다 코사인 법칙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머지는. 자, 그리고 여기에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부연 설명을 하자면, 여기 삼각형 결정 조건 3개 있죠. 자, 이거 주어지면요, 사인 법칙 못 씁니다. 실제로 전부 코사인 법칙 써야 돼요. 코사인 법칙. 왜냐하면 SSS를 주면 변 3개를 준 거죠. 자, 그럼 여기 보면 여기 A, B, C 이렇게 변 3개를 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못 구합니다. 뭔가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SAS 이래 주면 끼인각이죠. 그죠? 자, 이 경우에는 변을 주고 변 2개를 양쪽에 주고 그 사이에 끼인각을 주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역시나 뭔가 이렇게 안 맞죠? 어긋나죠? 그죠? 주기는 주는데 역시 사인 법칙 못 써요. 그 다음에 ASA도 마찬가지입니다. ASA도. 자, 그래서 보통 삼각형 문제 풀면요, 나중에 되면 결국은 이 코사인 법칙 한 개만 쓰게 돼요. 의외로 사인 법칙 안 씁니다. 코사인 법칙만 기억하면 돼요. 코사인 법칙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기하 벡터 부분에 들어가서 이제 삼각형 구하는 거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도 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많이 이용하거든요. 자, 거기서는 거의 코사인 법칙만 사용합니다. 사인 법칙은 사용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뭔가 이렇게, 그죠? 눈에는 안 뜨이지만 이렇게 보이지 않는 룰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사인 법칙인 적용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사인 법칙은 무조건 마주보는 한 쌍이 있어야지만 푼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마지막은 ASA 주면 약간 억지로라도 풀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각 2개 주면 어떻게 됩니까? 각이 2개 주어지면 나머지 하나는 무조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은연중에 이렇게 마주보는 한 쌍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사인 법칙 써도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삼각형 문제는 다 코사인 법칙으로 푼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죠? 마주보는 한 쌍이 주어지면 사인 법칙으로 푼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만 더 첨가하자면, 이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이제 새롭게 배우는 아주 낯선 거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얘는 아까도 말했듯이 이게 결국은 피타고라스 있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출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삼각형 결정 조건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데서 이제 확장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뜬금없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전에 배운 거에 이렇게 연장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